제가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책도 읽고 네. 코칭에 대해서 알고 나서 네. 코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코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칭은 이 헝가리 마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차는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1980년경에 레너드라는 사람이 코칭을 직업으로 만들어서 코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코칭 철학을 한번 봐야 되는데, 코칭 철학은 인간은 온전하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온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 한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을 내가 안고 있다. 그래서 리소스풀하다 이게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존재로 봐요. 그래서 이 코칭은 실제로 온전하고 리소스풀하고 창의적인 이 존재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그 많은 자원들을 찾아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그런 리더십 도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막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코칭을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코칭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나게 말을 하게 하는 거다. 이게 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변화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걸 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칭을 굉장히 간단하게는 상대방이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게 하는 거. 그래야 그 자각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작동이 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실천에 대한 어떤 행동력이 올라가면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칭은 신나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코칭은 굉장히 생산성 높은 대화의 도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수다를 떨잖아요. 저도 가끔 수다를 떠는데, 수다를 1시간 내내 막 떨면 그때는 막 뭐 이렇게 황홀비어처럼 좋았는데, 이게 되돌아올 때 내가 또 뭐 한 거지? 막 1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코칭은 기본적인 목표가 분명하고 그 대화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 또는 확장시켰다가 수렴했다, 확장시켰다, 수렴했다 하면서 똑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대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기반의 생산성 높은 대화의 도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코칭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리더만 똑똑하면 되던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자기 안에 있는 포텐을 끌어내서 같이 일을 해서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콕 다물고 있으면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리더나 부모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나랑 같이 일하는 가족이나 구성원이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각하고 내 안에 많은 포텐셜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내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코칭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코치가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CJ에서 제가 25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19년 차 하고 제가 CJ 푸드빌이라는 곳에 경영지원실장으로 가는데 막 포부를 안고 갔죠. 그때 당시에 외식 전문 기업이었고 영업이익이 막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재개발 쪽에 있던 과장하고 그 대리가 저한테 코칭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코칭이 뭔데? 그랬더니 뭐 어쩌고 뭐 말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속된 말로 정말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뭐냐 막 이랬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푸드빌 경영지원장으로 처음 갔고, 그 인사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내에 이 코치들을 키우는 거로 해서 이제 그 이사급 6명을 모아서 그 국제코치연맹 과정을 저희가 들으러 가요. 한국 리더십 센터에. 그래서 막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말하지 마세요. 뭐 질문만 하세요. 막 뭐 인정 칭찬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게 무엇이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 교육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내 이사들을 코치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거를 이제 막 작전을 짜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팅 과정도 받고 코칭 리더십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푸드빌에 있는 리더들에게 코칭 리더십을 막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운 리더였고 조금 인정사정 없는 그런 리더였는데 이제 코칭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착한 리더로 변해가는 과정에 실제로 이 코칭이 개인적인 삶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구성원들도 저를 막 무서워만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새롭구나 라고 해서 나름 그거를 조직에 많이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빕스 사업부장 할 때도 우리 구성원들한테 매달 편지를 보냈어요. 코칭합시다. 경청하세요. 질문하세요. 인정 칭찬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그때 제가 좀 혹독할이 많지 현장에 가면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점장님이 지난 한 주 어떤 질문했어요. 막 이런 거를 막 물어봤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우리 점장님들이 그 밑에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운영하고 할 때 코칭 리더십을 제가 너무 막 그런 쪽을 강조를 하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막 적용을 하면서 좀 브랜드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좀 일정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상무가 되고 나서는 그 CJ 그 프레시웨이의 단체급식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막 현장 비즈니스 굉장히 구성원들이 힘든 업이거든요. 근데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또 그 이 매니저들 그 코칭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영양사나 이런 셰프들 막 코칭도 하고 그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경청을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이 정도만 하는 그런 코치였다가 제가 임원으로 퇴임 명령을 받고 이제 저를 코칭 교육을 해주셨던 이제 그 교수님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지금 무슨 비즈니스 코칭이에요 막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제가 5년간 조직에서 코칭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트랙을 가진 전문 코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업 코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제가 그 MCC 마스터리 코치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막 이렇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에서 굉장히 미숙하지만 코칭 리더십을 요렇게 저렇게 막 적용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칭은 안 돼. 코칭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인정과 칭찬을 하니까 이 점장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점장이 이런 질문을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현장 경험 중심의 코칭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코치들을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코칭을 심고자 그렇게 코칭에 아주 코칭 매력에 폭 빠져 있는 그런 코치랍니다.